어룡봉추입니다. 11월 9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맞는 날이다. 조정 가능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코스피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거의 눌림이 나온 조정 같지 않은 조정이 좀 나온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만 시장의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개인 엄청나게 많이 파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코스닥도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매수 전환했네요. 그 다음 선물 매수,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시장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끄집어 올리는 바람에 조금은 좀 찝찝한 흐름을 만들긴 했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최근 상승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데 조정 없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상황이고요. 직전 저점으로 따지면 지금 2150, 2160 정도였잖아요. 여기서 지금 2400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항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조금 올라가고도 좀 불안한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 막판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일단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지역에서 일찍 시작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거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까지 미국 시장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화당의 이번 선거에서의 상하원 모두 압승 가능성,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치로는 47대 46인데 예상치를 보니까 대략 51대 4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기존의 현재 상황이 50대 50의 캐스팅 보드를 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지금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사실은 동수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더 벌어졌다. 어제까지 예상은 53대 47 정도로 공화당 승리를, 여론조사 결과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 그림은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예상과 다른 움직임, 그 다음 또 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제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는 218석이 과반인데요. 230석 정도를 공화당이 차지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 따져보면 거의 지금 과반 수준 219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선전을 크게 하면서 기존에 이틀 정도 동안 그러니까 레드 웨이브를 기대하면서 올라왔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눌림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다시 끄집어 올렸어요. 끄집어 올렸고,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선물에서는 더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좀 더 나왔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오늘 저녁 미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 선물에서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달러 지수 역시 크게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상태고요. 국채금리도 약간 지금
이 선물이 상승 중이기는 한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살짝 잠깐 일시적인 반응이 나온 정도 수준, 요런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원과 하원이 갈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그대로 지금 현재대로 갖고 갈 것 같고, 하원은 공화당이 갖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민주당에 반대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의 어떤 적절한 균형, 좋게 얘기하면 적절한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바꿔서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도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아직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갈라지는 형태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공화당 웨이브보다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각 당의 이 해당하는 테마주들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크게 이렇게 손해 보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공화당의 압승 예상에 따라서 올랐던 부분은 약간의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 밤 발표되게 될 CPI겠죠. 결정적으로 CPI가 모든 걸 쥐고 갖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요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 시장 얘기부터 조금 더 해보면,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면요. 일단은 이 MLCC 관련 섹터들인데, 폐배터리 관련한 섹터들 움직임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아침부터 이제 YTN, IMBC, SBS 등의 민영화 관련 섹터들 움직임, 미디어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막판에 민주당의 선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친환경 섹터들 움직임들이 좀 더 올라왔는데, 뭐 수소차는 다른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풍력, 뭐, 요런 섹터들도, 올라왔고, 2차 전지 섹터들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아침에 우리 뉴스상에서 나왔었던 네옴시티 관련,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일정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던 그 부분 때문에 아침에 조금 더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쭉쭉 밀리는 모습들 나왔고, 원자력 관련 섹터들도 비슷했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이 오전 뉴스와 다른 뉴스가 오후에 나오면서 윗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섹터들도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역시 민주당의 선전 얘기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조금씩 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한 얘기들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조금 괜찮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 게임 섹터들, 그리고 리오프닝, 카지노, 여행 이쪽의 리오프닝 섹터들은 오늘 눌림이 좀 나왔던 모습,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모습들이었고, 특히 이제 게임 섹터들 하락이 오늘 코스닥의 지수 하락에 조금 지수의 상대적 부진에 영향을 좀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기, 엔솔,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정도 있는데요.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외계인들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기아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시젠, 성일하이텍, JYP엔터, WI, CJENM, 데모, 미래나노텍, 파크시스템즈, SNS텍,
NHN 한국사이버결제, ST팜 같은 종목들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SNS텍은 엊그저께 말씀드리고부터 계속 좋죠 지금요. 그 다음에 매도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움, 스튜디오 드래곤, HLB,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메가스터디 교육, 컴투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는데 HLB 매도가 오늘 좀 나온 것도 그렇고 마지막 종가 진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들이 지금 조금 있는 상태. 여기까지가 오늘 일단 시장에서의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 제목과 관련한 내용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섹터들이 좀 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까?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걸 오전에 이걸 대충 정리들을 좀 점심시간 이용하고 해가지고 정리들을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또 조금 애매해져 버린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는데 일단은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갖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섹터 모두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 공화당 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상승이 좀 많았던 섹터들은 약간의 눌림이 먼저 진행된 이후부터 견조한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 있었던 섹터들 조금 하락이 나왔던 섹터들 오늘 그 태양광 쪽 워낙 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신재생 섹터들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오늘 이 부분을 뭐 예견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신재생 섹터라든지 이쪽은 조금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자, 먼저 공화당 쪽에 이 웨이브가 나온다면 움직일 수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방산 섹터 있습니다. 방산 섹터. 이 부분은요.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쪽의 지원은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방산 쪽에 좋지 않은 결과일 수 있는데 반면 공화당이 잡게 되면 사우디와의 관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관계잖아요. 결국 사우디가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우방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사우디가 떨어져 나가면서 중국, 러시아 쪽에 붙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 부분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관계 복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사우디 쪽에 방어를 미국이 거의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방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겠다. 지금 이란과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 섹터들 전통 에너지들, 석유 이쪽 섹터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바이오 섹터들 괜찮은 모습들 나올 수 있겠고 자동차 섹터들도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IRA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수정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그것 떠나서 현재 미국 상원 하원에 모두 IRA 관련해 가지고 3년 유예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요건 일단 보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장악을 했었을 때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느냐? 일단 1번은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은 그렇다면 공화당이 잡든 민주당이 잡든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당 간에 수혜가 예상이 되네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했을 경우에 방산 쪽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방산 섹터들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움직임이 좀 괜찮아져. 특히 오후장 들어오면서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이제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IRA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들 좋은 모습들 나올 수 있겠죠. 2차 전지 섹터들. 자, 요런 섹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의료 서비스, 요런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IRA 관련한 내용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논란들은 일단,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완전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선거 때까지는 2년 남았죠. 이제 그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갖고 가는 상원과 하원을 나눠 먹게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방산 섹터들 지금 일부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방산 섹터의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 애들도 지금 많이 있죠. 한번 시세 나오고 나서 눌림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애들 많이 있죠. 그런 애들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정도의 수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누가 됐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제 조금 올랐던 에너지 섹터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섹터들은 그렇게 많이 최근에 올라오지는 못했었죠. 공화당이 잡게 되면 일단 에너지 섹터들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약간의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좀 있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에너지 섹터들은 우러 전쟁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중국 쪽에서 이 봉쇄를 풀면 풀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일단 둘 다 제가 볼 때는 당장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재료가 필요한 상황일 텐데 이달 지금 현재도 그 항암 학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달 중하순경에도 또 이 일정들이 좀 잡혀 있는 애들이 좀 있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눌렸죠.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많이 눌렸죠. 요거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들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물론 대형주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중소형주들 키 맞추기가 조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섹터들 중에 중소형주들 일부 조금씩 움직임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일부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대형주 쪽은 조금 눌림 가능성이 좀 있겠고 중소형주들 키 맞추기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요런 정도로 일단 관련 섹터들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이거 만약에 금투세 제도화 시켜가지고 한국 증시 폭락해서 주주들 피해 입으면 책임질 거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책임질게요라고 얘기를 감히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던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미들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손해를 다 보고 다 떨어져 나가고 미국 시장으로 다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한국 주식시장 다 죽으면서 기업들 자본들까지도 축소가 되고 그래서 규모 자체가 많이 한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 쪼그라들게 되고 외국인들의 현금 자판기가 됐었을 때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물러난다고 국회의원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책임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손해 다 보상을 해주실 건가요? 그런 부분들 조금 보고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딱 색깔을 씌워서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금투세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 다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역으로 이걸 강압적으로 막
이 힘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영상을 시간의 보고 계시는 종료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분들의 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분들과 관련된 저희 카페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카페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금투세 관련해서 요 뉴스 정보에 2번 중간쯤에 들어가면 요 내용이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딱 치면, 검색으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요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자기 지금 현재 영상 보시는 분들의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 이쪽에 전화 한 번씩 하셔가지고 좀 항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 요즘 이 관련한 전화들이 워낙 많이 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소기의 경읽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말은 잘 들어주긴 한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전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기들도 좀 껄끄럽고 신경을 써서 지금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자기도 일단 조금 다시 제도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지금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나도 조금 더 보겠다 뭐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꼭 한번 이 지역구에 계신다라고 하면 연락을 좀 해서 항의를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우리 재산 우리가 지켜야 되지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